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망망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25년이 새로 밝았는 만큼 다양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게 되었고요. 우리 대구 부동산의 입장에서도 또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1월 2일 날에 관계부처가 합동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전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행동들을 해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초점 맞춰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역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를 하겠다. 자, 여기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우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원래는 1억 원이었는데 이게 2억 원 이하로 이제 완화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당장 실행되는 건 아니고 하반기 정도에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중공업 미분양 구입 시 세제상 1주택 특례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제 시행될 거다라고 예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사는 32평, 33평인 것들이 전부 해당한다 보면 되겠고요.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또 중공업 미분양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한 취득이 아니라 이제 최초 취득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전매 같은 거나 마피로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없고 내가 이 분양 계약 자체를 최초로 해야 된다. 이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데 이제 12월 31일자에 등록된 부칙이고요. 이 법들이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봤던 내용은 이 15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중공업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을 방금 봤던 날짜인 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방금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기존 A라는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 이후에 B라는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종전주택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를 충분히 받아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항 3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이 비과세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과세 내역이 적혀 있는 거고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신경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2주택도 해당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상속이나 동거복량 그리고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일시적 2주택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속이라고 하면 따로 기간 제한이 없을 거고 동거복량은 10년 그리고 혼인은 보통 5년까지 먼저 매도하는 것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는 취득세와 관련된 거는 이미 실행이 되었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그런데 이 중공업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 같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취득세 측면에서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일단 취득세도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나올 거예요. 앞서 봤던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는 내가 기존에 몇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시가격 1억짜리는 전부 다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기존 주택수가 관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드리자면 기존에 내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혹은 2주택자까지는 기본 세율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공후 미분양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얘들은 이제 그냥 기본 세율로 다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건데, 만약에 기존에 3주택자 이상이라고 한다면 취득세 중과가 이미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3주택일 때 추가적으로 준공후 미분양을 취득하게 되면 8%, 또 4주택 이상일 때는 12%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3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이런 걸 좀 주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2주택자 이하이고 이런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산다면 세제상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대구에 미분양 현황이 있습니다. 이 미분양 아파트들이 뭐 사실 너무 많은 상황인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 준공 여부라고 볼 수 있겠죠. 준공이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게 포인트인데, 당장은 뭐 미준공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은 뭐 안 달아봐도 될 거니까 준공된 아파트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8호제곱미터 이하의 6억 원 이하여야 되는 거니까 6억을 넘어가는 거는 뭐 애초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결국 이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에도 이제 가격이 안 맞다면 보통 집주인들은 그래도 뭐 마피를 하면서 빨리빨리 내놓을 수가 있을 건데, 이런 분양 자체가 안 된 곳들은 일종의 마피라고 볼 수 있죠. 할인 분양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 분양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마 이 6억이라는 기준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웬만하면 집을 살 때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을 좀 노려 나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그 금액 이상으로 지금 딱히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6억 원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첫 번째여야 되고, 입지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수성구 안에서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거니까 이 비수성구 안에서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디일까, 이런 감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준공후 미분양 리스트에 이런 뭐 동을 본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봤었을 때 그 위치가 좀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구에는 세 군데가 있지만 사실 라플란드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어요. 소규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2구 타입이나 4구 타입 이런 건 애초에 거의 없는 상황이고, 요즘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입지와 함께 이 세대수, 거주성이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감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 좀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니까 세대수가 너무 적은 것도 좀 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지만 딱 따지고 봤었을 때 이런 대봉동이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삼덕동도 괜찮긴 한데 역시 가격을 잘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거 이상인 곳들이 있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겠죠. 자, 그럼 동구 지역을 봤을 때 뭐 효목동, 유람동 이런 데 좀 아쉽고요. 신암동도 괜찮지만 엘크루는 사실 또 규모가 좀 많이 작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용계동, 신기동, 효목동 이런 건 다 동구 끝자락 이게 되는 거고, 효목동은 뭐 위치 자체는 동대구역 가깝긴 하지만은 역시 뭐 신천동, 신암동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신암동 라인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뭐 동대구의 센터 화성파크 드림은 분양이 거의 다 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었는데 아직도 이 건설사 비공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한 입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당동 이런 데도 뭐 건너편에 이제 남자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지만 이 규모감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남구는 그러면 앞서 봤던 입지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해진다. 지금 북구도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뭐 그나마 노원동 일가가 가격이 괜찮을 수 있다면, 여기는 또 북구청에 가깝잖아요. 또 바로 옆에 칭산동도 있고 또 나와 있는 입지들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성구가 있는데 수성구는 또
괜찮은 게 많이 보인다, 그쵸? 근데 일단 황금동에 있는 요런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뭐 6억 이하를 맞출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괜찮지만은 사실 오늘 주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성 자이르네가 그러면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84 타입은 안 되고요. 59 타입 정도로 가능은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매는 안 되니까 이런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파동은 또 그냥 넘어가면 될 거고. 더샤 어클레어 여기도 84 타입을 맞추기는 좀 힘들다, 그쵸? 50 타입은 구조가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동 골드 클래스 여기도 눈길은 가지만 지금은 이제 세대수가 거의 안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성구는 사실 이 포인트가 조금은 오히려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달서구, 진촌동이나 다사읍, 뭐 다 살기는 괜찮은 곳들인데, 이 아파트들은 이제 규모가 또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정리해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세제세 혜택을 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어쨌든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골라야 되니까, 이때는 입지적인 요소를 놓치지 말고 또 방금 봤던 가격 기준을 잘 참고해서 뭐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방에 대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뭐 활용해 보실 분들은 오늘 내용 잘 참고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